그리고 수원 2회도까지 했는데 3회도까지 나갈까요? 아니면 수투 선행할까요? 선생님, 저는 쌤이랑 예쁨이랑 자이랑 이미 다 풀었는데 이제 못 풀까요? 이 질문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발 시간 낭비 좀 그만하세요. 단 1회독으로 양치기 효과 내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5년간 과외를 하면서 맡은 학생들은 100이면 100 같은 문제집을 3회독 시켜도 3번 다 틀려오는 문제가 무조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2회독, 3회독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험 과정을 매번 거치게 된다면 장담컨대 1시간 동안 딱 3문제만 풀어도 뜸이 앞서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학원을 그만두고 1년 만에 수학 5등급에서 1등급까지 그리고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수인수분의 순이쌤입니다. 제 공부법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댓글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수학 공부와 관련된 고민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 수많은 고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바로 N회독입니다. 흔히 양치기 공부법이라고 하죠. 제가 5년간 과외를 하면서 맡은 학생들은 100이면 100 같은 문제집을 3회독 시켜도 3번 다 틀려오는 문제가 무조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학생이 4회독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설령 4번째에 그 문제를 맞춰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모르는 지식을 아는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함이에요. 이 변환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서 새로운 지식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단단하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해당 지식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2회독, 3회독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공부가 아니라면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진짜 공부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흐름, 제가 잘못된 예시와 함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를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 그러면 밑조건과 진수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밑조건 절대값 a 빼기 3이 1이 될 수 없고 0보다 커야 한다. 일단 요거 한번 써야 될 것 같네. 그러면 a는 4 될 수 없고 2가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겠구나. 두 번째, 진수조건 써줘야 되니까 진수 자리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는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하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판별식 d는 플러스 8a. 판별식은 해를 가지면 안 되는구만. 그래서 a 빼기 8, 0보다 작다. 수직선의 근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아까 거랑 합치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안 되고 5, 6, 7. 4개구만. 4개. 엥? 뭐야? 답이 5개라고? 잘 푼 거 같은데 뭐가 문제지?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절대값 a-3, 다음에 진수 자리에는 요 2차식, 얘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 저번 시간에 했던 역추론 공부법 적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물어보는 게 뭐죠? 정수 a지? 그러면 1번 정수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봐야 될까요? a가 어디 들어있나요? 자, 문제 앞에 바로 로그에 대한 식 있죠? 이 식을 봐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이 식과 관련된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해석해보니까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문장이 있고 2번 로그가 정의됩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자, 합치면 무슨 뜻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성립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우리 밑조건은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한다. 진수조건은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 요 조건들이기 때문에 각각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밑조건부터 쓸 건데 밑조건식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밑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했죠. 그대로 데려와서 식을 써주면 a는 4가 될 수 없고 2가 될 수 없고 3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진수조건. 진수조건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보면 진수조건에 있는 식에는 x라는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x에 대한 조건도 함께 분석을 해줘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것이 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진수 자리에 오는 2차 식의 형태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죠. 자, 질문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이 상태로 판별식을 바로 써버려도 괜찮을까? 아니죠. 자, 왜 그렇지? a 값에 따라서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판별식을 쓴다는 건 우리가 주어진 식을 2차식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케이스 분류를 시작을 해줘야 돼. 그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뭐야? a의 값이 되겠죠. 옆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는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각각의 식을 관찰을 합시다.
양수가 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진수식이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과 8 사이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고, 자, a가 0이 되면 주어진 진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가 되죠? 2가 되지. 그럼 2는 x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겠죠? 즉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언제? a가 0일 때. 그렇기 때문에 정수 a는 0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음수인 거 볼 건데, a가 음수가 되면 발생하는 2차식의 그래프 형태가 절대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탈락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건진 a의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교집합으로 관찰을 해야 우리가 로그가 정의된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미 조건과 진수 조건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정수 a를 골라주면 0, 1, 4, 5, 7 총 몇 개 나오지? 5개 나오죠. 아, 뭐야. A가 0인 경우를 빼먹었잖아. 아, 실수. 이 정도면 세모. A라는 미지수가 2차항의 개수 자리에 있으니까 A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진수 조건에 들어가는 식이 상수일지 2차식일지 달라지는 거구나. 그럼 앞으로는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자리에 미지수가 올 때 그 식의 차수를 단정 짓지 말고 미지수의 범위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관찰해야겠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 때 1번의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아니면 2번의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 때마다 방금 2번의 사고 과정을 매번 거치게 된다면 장담컨대 1시간 동안 딱 3문제만 풀어도 이미 아는 문제 30개씩 풀면서 맞췄다고 신나게 동그라미 치는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참, 저와 함께 월등히 앞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운영 중인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매일 1개 이상의 수학 문제 손필기 그리고 수학 고민에 대한 Q&A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